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출근길은 아니고요. 어제 29일 퇴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어제도 좀 늦었고 오늘도 좀 늦었는데 좀 또 새롭게 또 연휴 끝나고 오니까 또 이거저거 할 일이 또 좀 많아지네요. 오늘 가면서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수요와 공급으로 한번 나눠갖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사려는 사람과 공급하는 자, 시행사, 요 관계만 한번 볼게요. 요 관계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요.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10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는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공급이 더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공급이 많았던 시절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공급이 많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공급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너무 안 돼서 누가 망했냐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임대 투자자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실수요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샀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이 공급 자체가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 시행자들이 망했습니다. 할인 분양을 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한 주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득이 없이 사업을 마무리를 다 못하고 대물로 안아야 됐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돌아와 볼게요. 10년 후로.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시점은 10년 전보다 훨씬 공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요? 왜 시행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공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임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가 받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에는 사는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사람이 오직 기업체만 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어렵고 힘들어져서 망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공급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 기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명맥을 유지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단히 따지면 10년 전에 이 분양을 기업체한테 해야 되는 주체가 사업 시행자였어요. 기업체하고 직접 만나야 됐던 사람이 사업 시행자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망했어요. 그럼 지금은 기업체하고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은 임대를 주려고 샀던 사람이 직접 만나야 돼요. 그쵸? 이해되세요? 임대를 주려고 분양을 투자로 샀던 사람이 기업체한테 임대를 주려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죠. 그쵸? 그러면 1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서 돌아간다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망해야 될까요? 임대 투자자가 망해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 사업 시행자가 망했던 것처럼 지금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임대 투자자가 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은요, 기업체의 동향을 모르고, 기업체의 움직임을 모르고, 기업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기업체의 데이터도 모르고, 기업체가 언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쉽게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 유튜브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망하는 사람이, 그 망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대면한 사람이 망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기업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기업체를 임대로 넣어줄 수 있을 만큼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간과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겪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장점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손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크고 건설사도 좋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해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유혹되기 쉽고 얼른 사기는 쉬운데 이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잘못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10% 할인 분양, 15% 할인 분양, 20% 할인 분양, 25% 할인 분양, 최고 맥스로 봤던 케이스가 30%까지 할인 분양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 시행자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자기의 리스크를 떠넘기고, 임대 투자자는 이걸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럼 임대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지식산업센터가 물론 제 이야기가 늘 뭐 비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이야기가 같았어요. 제가 뭐 두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맥락은 같았고 핵심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좋은 부동산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너무나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나의 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연히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물론 임대를 맞추고 이런 과정은 힘들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달달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돈이,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들어오는 이 돈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절이 더더군다나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렵고 사업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자리 잡아서 제도권에 올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망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만이라도 많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이제는 조금은 제가 좀 더 접근 방식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원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원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원합니다. 조금 더 근접할게요. 이제는 조금 더 근접하고 좀 더 가깝게 갈게요. 그렇게 가고, 물론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큰 부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르쳐주고 그다음에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자체가 또 훨씬 보람있고 좋은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정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서 좋은 물건을 추려주고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도 또 변별력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 아빠 언제 와 지금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또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또 달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좀 더 많이 봐주시고, 사실 유튜브가 이렇게 오래 봐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 정도까지 좀 오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하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뢰가 되시면 가까운 주변 분에게 제 영상 공유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직산을 쓴다는 잘 아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칭찬에 고래가 춤추는 것처럼 저도 좀 춤추면서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또 내일 아침에 영상은 이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내일 또 낮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